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을 재밌고 쉽게 더달란트 서울의 대표 유백선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슬라의 판매량 집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1월 2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4분기 테슬라의 인도량 컨센서스가 한 51만 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수는 48만 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판매량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쇼크가 난 상황이고, 그 덕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확 떨어졌죠. 지금 379불, 지금 녹화하는 1월 3일 기준으로 테슬라 드디어 400불을 깨졌는데, 제가 몇몇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고평가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테슬라를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좀 거품이 빠지고 있고 테슬라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이런 정화작용이랄까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너무너무 좋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결국 테슬라는 479불이었죠 최고가가. 그 주가까지 반드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조금 자제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발표가 났으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379불은 조금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성장하는 기업이 매출이 타격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 그래도 테슬라 들어가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땐 거품이 좀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달란트 여러분과 제가 예상한 대로 테슬라의 실적이 좋지 않다 라는 것은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죠. 또 테슬라와 함께 비교하고 싶은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도 판매량 예측치가 나왔어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판매량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중국발 경제 침체 때문에 아이폰의 판매량이 굉장히 급감했다고 합니다. 11월달 판매량이 28%나 급감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애플은 10월부터 12월까지가 이제 1분기거든요. 걔들은 지금 1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예측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는 그렇게 걱정 안 되거든요. 왜냐면 테슬라는 투자를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매출이 잘 안 나와서 현금 흐름이 조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AI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FSD도 최근에 새로운 버전 발표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로보밴, 로보택시, 미래지향적인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테슬라는 계속 투자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갖춰지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법적인 리스크를 해소해 나간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급속도로 혁신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근데 반면에 애플은요, 여전히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최근에 뭐 M&A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AI 개발도 실패하고, 야심차게 개발한 이 XR 기계, 그것도 판매량이 엄청 저조해요. 그러니까 재고만 쌓여있지 생산은 많이 했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좀 물음표인 단계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애플은 우리가 강력한 브랜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폰을 이제 계속해서 팔면서 수익은 계속해서 날 수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도 아이폰보다 더 좋은 제품과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 탄생을 한다면 그 제품을 쓰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이폰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게임을 좋아하는 분인데, 핸드폰 게임 좋아하는 분인데 끊기지 않고 배터리 소모도 덜한 신제품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그런 제품에 한 번쯤은 더 관심 갖고, 가격까지 저렴해? 그럼 한번 구매해볼까? 구매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애플은 가격은 날로 올라가는데 혁신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투자도 굉장히 더뎌요. 최근에 그 아마존의 NPU 타입의 AI 반도체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NPU 타입의 문제가 뭐냐면 범용성이 떨어져가지고 클라우드로 도입을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만 쓸 수 있어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새로운 서비스 개발하려면 GPU를 사야 돼요, 비싸더라도.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플의 행보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러면서 이 기업이 어떤 혁신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소각이라는 어떤 재무적인 기법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애플은 가치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전자제품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배를 자꾸 갈라가지고 주식 소각하는 전략은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애플 주주분들은 애플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조금 압력을 행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을 때 시도를 해야지, 그렇게 그냥 주식 주가만 계속 떠받치는데 그 귀한 현금을 써버리면 너무 아쉬운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애플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좀 팀쿡 CEO가 교체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테슬라와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높은 금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차를 사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사실 때, 물론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떤 걸 이용합니까? 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하잖아요. 그 할부도요, 여러분,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할부 금리가 있어요. 이자를 내시는 거예요. 원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자 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죠. 물건을 살 때 할부를 쓰면. 그러니까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높은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니까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런 B2C 기업들, 특히 비싼 소비재를 판매하는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회사를 위주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B2B 회사라고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은 워낙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B2B를 영위하는 비즈니스들은 불황에도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다만 혁신적인 제품이었겠죠. 엔비디아의 제품처럼 혁신적인 제품이라면 이런 불황에 오히려 이익률을 확 늘릴 수 있죠. 왜냐면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막 70%씩 미친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고, 지금 이제 경쟁사들이 대체품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근데 GPU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 오직 엔비디아만 가능합니다. AMD랑 엔비디아만 가능한데, 엔비디아가 워낙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요. 쿠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뭐 NPU 기반에 뭘 만든다고 해도 사실 엔비디아를 뛰어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질수록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은 같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미친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 20% 이상은 계속 수익이 날 거예요. 매출도 그렇고.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또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실 텐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장하는 기업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됩니다. 한동안 변동성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 이슈도 있고. 공부하셔야 된다, 공부. 매거진하고 책 읽으시면서 꼭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지,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공부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더다한테 서울에 꼭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자리가 비었어요. 제가 이 영상 하단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거기다 편하게 신청하시는 건 무료니까. 자, 결론 요약하자면 테슬라 주주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품이 빠진 거고, 오히려 제가 볼 땐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거품이 좀 더 있다는 거, 실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기술주도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지표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